내 이름조차 쓸 줄 몰랐던 제가 이제는 글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한 할머니. 60세에 처음 펜을 쥐고 가부터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매일 글자 하나하나를 노트에 써내려갔습니다. 이야기를 몰랐을 뿐 그녀에겐 늘 말할 것이 있었고 글자를 몰랐을 뿐 그녀의 삶은 이미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한 시니어 여성의 인생 반전 실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영숙이고 올해 73입니다. 처음 만나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놀라세요. 제가 책을 냈다고 하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저는 6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글자를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1951년생이니까 그 시절이 어떤 때였는지 아시겠죠? 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가 폐허덤이었던 때.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저희 남매 5을 키우셨어요. 8살 때부터 논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학교?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제 또래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부러움보다는 체념이 먼저 앞섰습니다. 우리 집 형편의 학교는 사치다. 어린 나이에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12살 때는 소까지 맡겨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소에게 꼴을 먹이고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하루 종일 지켜봤습니다. 소가 다른 집 논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쌀을 사고 동생들 학용품을 샀어요. 그 시절 제게는 글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니,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일하고 밥 먹고 자고.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금세 지나갔거든요. 2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농사일밖에 모르는 순박한 사람이었지만 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결혼 후 3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났고 그 후로 연달아 4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저는 여전히 글자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논밭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가정통신문을 보면 남편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죠. 학부모 상담도 남편이 다녔고 아이들 숙제도 남편이 봐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부끄럽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변 어른들 대부분이 저와 비슷했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랬어요. 여자가 글을 알아서 뭐 하냐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저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50대가 되니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농사일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작은 구멍 가게를 차렸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과자 사러 오고 어른들이 담배나 술을 사러 오는 그런 가게였죠. 가게를 하면서도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물건값은 외워서 계산했고 외상장부도 남편이 써줬거든요. 간혹 처음 보는 상품이 들어오면 다른 가게 사장님께 물어봤고 그래도 안 되면 아이들에게 부탁했어요. 진짜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시작됐습니다. 은행에 가면 서류를 써야 하고 병원에 가면 접수증을 작성해야 하고 관공서에서는 온갖 신청서를 요구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글씨가 잘 안 써져서요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위축됐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할 때도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할 때도 저는 늘 뒷전이었어요. 중요한 서류에 제 사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아빠가 대신 써줄게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60살이 되던 해 첫째 아들 집에서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주차권을 받으려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펜을 내밀며 여기에 성함이랑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돼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제가 손목이 아파서 글씨를 잘 못 써요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신 써줬지만 저는 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수치스러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를 아는데 나만 모를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녀 소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던 소연이는 제가 가장 아끼는 손녀였습니다.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죠. 할머니, 이거 좀 써주세요. 소연이가 건넨 건 주민센터에서 나온 서류였어요. 어떤 행사 참가 신청서 같은 거였는데 보호자 서명란에 제 이름을 써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할머니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 너가 써줄래? 라고 했습니다. 소연이는 의외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도 이름 정도는 쓸 줄 아시는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제 무학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할머니가 손목이 아파서 그래. 나중에 써줄게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소연이와 아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빠, 할머니 이름도 못 써요? 응? 갑자기 왜? 오늘 할머니한테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썼는데 혹시 할머니가 진짜로 글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할머니 어릴 때는 학교에 못 다녔거든. 그래서 글을 잘 모르셔.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지금까지 글을 하나도 못 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할머니가 우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소연이가 이해해야 해. 아빠. 그럼 할머니가 너무 불편하시겠어요. 세상에 글이 얼마나 많은데. 소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왜 아무도 할머니한테 글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뭔지 모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손녀가 저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새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글을 배워보자. 예순이라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이 진짜 문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하나. 글을 배우고 싶다. 아들은 깜짝 놀라더니 기뻐했어요. 어머니 정말요? 요즘 주민센터에서 어른들 한글 교육을 한다고 들었는데 알아볼까요? 그래, 알아봐라.
나도 이제 내 이름 정도는 쓸 줄 알아야겠다. 사실 그 결심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예순이 넘어서 글을 배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손녀의 눈물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글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영숙이라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아들과 함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복도에 성인 문해교육 수강생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한글 교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교재비는 무료이고 선생님도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 수강생이 10명 정도 계시는데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시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 또 난관이 있었어요. 제 이름도 못 쓰니까 아들이 대신 써줘야 했거든요. 그때 담당 공무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이름도 못 쓰세요. 3개월만 지나면 편지도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첫 수업 날이 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새 공책과 연필을 들고 주민센터 교실로 향했어요.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김미경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다정한 분이었어요. 네. 정영숙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영숙 씨 환영해요.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이 빈자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제 옆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조용히 인사를 건네셨어요. 처음이세요? 저는 박순이에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엔 기억도 몰랐는데 지금은 편지도 써요. 순이 할머니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영숙 씨가 새로 오셨으니까 기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의 기본은 자음과 모음이에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고 모음은 아, 야, 어, 여.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큰 글씨로 자음과 모음을 써주셨어요. 저는 그것들을 따라 공책에 썼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서 연필이 부러질 뻔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영숙 씨.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요. 선생님이 제 옆으로 와서 손을 잡고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써보세요. 기억을 쓰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삐뚤빼뚤하고 모양도 이상했지만 제가 직접 쓴 첫 글자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첫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연습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손에는 연필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책 한 페이지를 기억으로만 가득 채웠어요. 다음 수업 때 선생님이 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역과 아를 합쳐서 가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자음과 모음의 위치를 맞춰야 하고 글자의 크기도 비슷하게 써야 했거든요. 가는 입을 벌리고 혀를 살짝 뒤로 해서 소리를 내세요. 가. 선생님이 발음을 천천히 해주셨어요. 저는 따라했지만 어색했어요. 지금까지 말로만 하던 소리를 글자로 쓴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어려웠습니다. 가방에 가을의 가예요. 영숙 씨 알겠어요? 네. 가. 이렇게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집에서 가를 100번도 넘게 썼어요.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에 연필 굳은 살이 생겼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제 글씨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라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이름 정영숙의 첫 글자인 정을 배우는 날이 왔어요. 오늘은 정자를 배워볼게요. 영숙 씨, 드디어 이름의 첫 글자네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은 지금까지 배운 글자들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지읒과 그리고 이응이 합쳐진 복잡한 글자였거든요. 몇 번을 써봐도 삐뚤빼뚤했고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포기하고 싶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숙 씨, 괜찮아요. 저도 처음 글을 배울 때 이렇게 어려웠어요. 옆에 앉은 순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이름 쓰는 데만 3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순이 할머니가 공책에 박순이라고 또박또박 써주셨어요. 정말 예쁜 글씨였어요. 저도 저렇게 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영숙 씨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날 집에 와서 정자만 200번 넘게 썼어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잤는데 꿈에서도 정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3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제 이름 정영숙을 완전히 쓸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아직 삐뚤빼뚤했지만 누가 봐도 정영숙이라고 읽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손녀 소연이에게 자랑했어요. 소연아, 할머니가 이름 쓸 줄 안다. 하얀 종이에 정영숙이라고 또박또박 써서 보여줬습니다. 소연이는 깜짝 놀라더니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정말 예쁘게 쓰셨어요. 언제 이렇게 글씨를 배우셨어요? 할머니가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우와, 할머니가 학교에 다니신다고요? 너무 멋져요. 소현이의 반응이 너무 기뻐서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아니라 글을 배우는 학생이 된 거예요. 얼마 후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작성할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제 이름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정영숙이라고 썼어요. 직원이 제 서류를 받아보더니 깔끔하게 잘 쓰셨네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글씨를 칭찬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자 욕심이 생겼어요. 이제는 간단한 문장도 읽고 쓰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도 제 의욕을 알아봐 주셨어요. 영숙 씨, 이제 문장을 배워볼까요? 오늘은 나는 정영숙입니다를 써보세요.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쓰는 날이었어요. 나는부터 시작해서 정영숙입니다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한 문장을 쓰는데 30분도 넘게 걸렸지만 완성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벅찼어요. 잘하셨어요, 영숙 씨. 이제 진짜 글을 아는 분이 되셨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짧은 편지도 쓸 수 있게 됐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셋째 아들에게 처음으로 손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엄마다. 잘 지내니? 엄마는 요즘 글을 배우고 있다. 이 편지도 엄마가 직접 썼다. 놀라지 마라. 곧 집에 와라. 엄마가 글을 배워서 이제 편지도 쓸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의 주소를 모르겠더라고요. 한글은 읽을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복잡한 주소는 어려웠거든요. 결국 큰아들에게 부탁해서 봉투에 주소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편지를 받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럼 누가 썼겠니? 엄마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잖아.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니께 편지 써드릴게요. 아들이 보내온 답장을 받아들고 혼자서 읽었어요. 물론 모르는 글자들이 많았지만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그때 알았어요. 1년 정도 지나자 선생님이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영숙 씨, 이제 일기를 써보시는 게 어때요? 매일 있었던 일을 짧게라도 써보세요. 글 실력이 많이 늘 거예요. 일기요?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 같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첫 일기는 정말 간단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빨래를 했다. 손녀가 학교에서 왔다.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였다. 겨우 4문장이었지만 제가 직접 쓴 첫 일기였습니다.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맞춤법도 틀렸을 테지만 너무 뿌듯했어요. 매일 조금씩 일기를 썼어요. 처음에는 2~3줄이었는데 점점 길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1페이지를 채울 수 있게 됐고 3개월 후에는 2페이지도 썼어요. 오늘은 장에 갔다. 배추가 작년보다 비싸졌다.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나보고 글씨를 잘 쓴다고 했다. 기분이 좋았다. 집에 와서 김장을 준비했다. 손녀가 도와줬다. 요즘 손녀가 많이 컸다. 예쁘게 자라서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루 있었던 일을 자세히 쓰다 보니 제 마음도 정리가 됐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더 자세히 쓰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일기에 털어놓으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1년 반이 지나자 일기장이 3권이나 됐어요. 제가 직접 쓴 글로 가득한 공책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글을 썼다고 하면서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제 일기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영숙 씨, 일기를 정말 잘 쓰시네요. 문장도 자연스럽고 내용도 재미있어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있었던 일을 쓴 것뿐인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손녀가 많이 컸다. 예쁘게 자라서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이런 문장들이 정말 따뜻해요. 감정이 잘 드러나 있어요.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 혹시 이 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책요? 제가요? 네. 요즘 일반인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영숙 씨처럼 늦은 나이에 글을 배워서 이렇게 멋진 글을 쓰시는 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얼떨떨했어요. 책이라니. 그런 건 작가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 책을 낼 수 있을까요? 영숙 씨는 이제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3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학력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영숙 씨의 글에는 진심이 가득해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책을 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3년 전 글자도 모르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내가 글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일기도 쓰고 편지도 쓰고 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안 되겠다. 다음 수업 때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책 말이에요. 정말요? 좋은 결정이세요, 영숙 씨. 선생님이 출판사에 대해서 알아봐 주셨어요. 요즘은 개인이 책을 내는 게 예전보다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자서전이나 수필 같은 경우에는 소량으로도 출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일기 중에서 책에 들어갈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었어요. 3년 동안 쓴 일기가 5권이나 됐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골라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좋네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쓰던 날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치 세상을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이런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선생님이 제 일기의 한 부분을 읽어주시는데 제가 쓴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좋게 들렸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썼나요? 그럼요. 영숙 씨가 직접 쓰신 거예요. 정말 훌륭한 문장이에요. 책의 구성도 함께 짰어요. 처음에는 제가 글을 배우기 전의 삶, 그 다음에는 글을 배우게 된 계기,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기쁨, 마지막으로는 글을 통해 달라진 제 인생 이야기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목도 정해야 했어요. 선생님이 여러 개를 제안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나부터 시작한 인생이 마음에 들었어요. 한글의 첫 글자인 가부터 배워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의미였거든요. 일기를 책으로 만들려면 내용을 다듬어야 했어요. 맞춤법도 고쳐야 하고 문장도 자연스럽게 바꿔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셨지만 대부분은 제가 직접 했어요. 영숙 씨,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써보세요. 처음 교실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독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때요? 정말 떨렸어요. 문 앞에서 1시간도 넘게 서성였거든요. 그런 마음을 글로 써보세요. 독자들이 영숙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한 문단만 고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해온 게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해보고 싶었거든요. 6개월 동안 매일 2~3시간씩 글을 다듬었어요. 원래 일기는 단순했는데 책으로 만들면서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감정도 더 자세히 표현하고 상황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원래 일기에는 첫 수업을 들었다. 어려웠다라고만 써 있었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바꿨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 학생처럼 책상에 앉아 계신 모습이 낯설면서도 친근했어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드디어 시작이다 하는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년 반의 준비 끝에 드디어 책이 나왔어요.
나부터 시작한 인생이라는 제목의 200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제 이름 정영숙이 작가명으로 적혀 있었어요. 처음으로 완성된 책을 받아들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책을 냈다고 하면서 몇 번이고 표지를 만져봤습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대단했어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놀라며 축하해줬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할머니가 작가가 되셨네요. 소연이가 책을 받아들고 신나서 소리쳤어요. 소연아,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내가 울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글을 배울 생각도 안 했을 거야.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구멍가게를 하면서 알게 된 단골 손님들이 책을 사달라고 했어요. 영숙이가 정말 책을 냈다고. 어디 보자. 진짜네. 우리 동네에 작가가 살고 있었구나. 나도 하나 사야겠다. 사인해 줄 수 있어? 사인이요? 저에게 사인을 해달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정영숙이라고 사인을 해드렸는데 글씨가 삐뚤빼뚤해서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이 작은 출판 기념회를 열어주셨어요. 동네 작은 카페를 빌려서 가족들과 한글 교실 동기들, 그리고 동네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날 저는 새 옷을 입고 나갔어요. 평생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거든요. 카페에는 제 책이 전시돼 있고 정영숙 작가 출간 기념회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어요. 작가님, 여기 앉으세요. 누군가 저를 작가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작가님이라니. 꿈에서나 들을 법한 호칭이었거든요. 간단한 인사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숙입니다. 아니, 정영숙 작가입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쳐줬어요. 저는 60살에 처음 글을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웠더니 이렇게 책까지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박수 소리가 카페 전체를 울렸어요. 몇몇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날 책을 30권도 넘게 팔았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신문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오겠다는 거예요. 60세에 한글을 배워 70세에 작가가 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사진도 실렸는데 제가 책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기사를 본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녁 뉴스에 나가서 인터뷰를 해달라는 거였죠. 정말 저요? TV에 나가라고요? 네, 시청자들이 감동받을 만한 좋은 이야기예요. 인생 처음으로 TV에 나갔어요. 너무 떨려서 준비한 말을 다 잊어버릴 뻔했지만 기자가 친절하게 질문해줘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60세에 글을 배우기로 결심하신 계기가 뭐였나요? 손녀가 제가 글을 못 써서 울었거든요.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라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꿈이었거든요. 제 이름을 직접 쓰는 게.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대단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메일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읽지는 못하고 아들들이 읽어줬지만요. 할머니, 전국에서 할머니를 응원하는 메일이 와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책이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뭘 안다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영숙 씨의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나이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려는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첫 강연은 노인복지관에서 했어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50명 정도 모여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숙입니다. 73세에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서게 됐네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는 어르신들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저도 60세에 시작해서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저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한글 교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거기서 배웠어요. 그날 이후로 제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저처럼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였죠. 선생님과 상의해서 주민센터에 제안했어요. 제가 봉사교사로 나서서 한글을 가르치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저는 한글 교실 보조교사로 나갔어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김미경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어르신들을 가르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숙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60세에 여기서 한글을 배웠어요. 처음 수업에서 제 소개를 하면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요? 선생님도 글을 모르셨다고요? 네, 제 이름도 못 썼어요. 하지만 지금은 책도 냈답니다. 제 책을 보여드리면 더욱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희망을 갖기 시작하셨죠. 그럼 저도 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저도 했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봉사를 하면서 저는 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쓸 때, 간단한 문장을 읽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8세의 박할아버지였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80인데 글을 배워서 뭐 하겠어요? 할아버지,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박할아버지는 6개월 만에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셨어요. 그날 할아버지가 우시면서 제게 고맙다고 하셨을 때 저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출판사에서 두 번째 책을 제안했어요. 작가님, 이번에는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는 어때요? 작가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으면 더 풍성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기로 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어갔어요. 70세에 글을 배워서 지금은 시도 쓰시는 분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도 포함됐습니다. 영수가 내가 우리 이야기를 책에 써준다고. 정말 고맙다. 순이 할머니가 좋아하셨어요.
두 번째 책 늦깎이들의 글쓰기 도전기는 첫 번째 책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읽고 일기를 쓰고 책을 읽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숙제를 도와주기도 해요. 물론 어려운 건 못하지만 간단한 읽기나 글쓰기는 도와줄 수 있거든요. 할머니, 이 글자 뭐예요? 그건 꿈이야. 꿈. 할머니는 꿈이 뭐예요? 할머니 꿈. 할머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게 꿈이야. 동네에서의 제 위치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구멍가게 하는 영숙이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책 쓴 영숙이 선생님이 됐어요. 선생님, 사인 좀 해주세요. 선생님, 우리 엄마도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어디로 가면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신기하고 뿌듯해요. 지금 저는 75세가 됐어요. 글을 배운 지 15년, 첫 책을 낸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책 3권을 냈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에게 글을 가르쳐 드렸어요.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제 강연을 들으러 와요. 특히 뭔가를 포기하려는 분들, 나이 때문에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할머니, 저는 40살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40살이 늦다고요? 저는 60살에 시작했는데 40살이 늦어요? 젊은이가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웃으면서 용기를 내세요.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활동을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아들이 도와주지만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어요. 75세 정영숙 작가의 늦깎이 인생이라는 채널인데 구독자가 10,000명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꿈이요? 아직도 많아요. 4번째 책도 준비하고 있고 전국 순회 강연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글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돌이켜보면 참 신기한 인생이에요. 60년 동안 글자 하나 제대로 쓸 줄 몰랐던 제가 이제는 작가가 됐고 선생님이 됐고 강연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60세에 시작해서 후회되지 않았느냐고.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에요. 하지만 그때가 제게는 적절한 때였던 것 같아요. 손녀의 눈물이 저를 깨우쳐준 그때가. 글을 배우면서 제가 얻은 건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만이 아니에요. 자신감을 얻었고 꿈을 얻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영숙이라는 제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만 불렸는데 이제는 정영숙 작가님, 정영숙 선생님으로 불려요. 제 이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글을 통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